여권 색깔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런던 히드로 공항. 파키스탄 국적의 한 남성이 4시간째 억류되고 있었습니다. 테러 용의자로 오인받아 별도 심사실에 갇힌 채 비행기를 놓치고 절망하던 그 순간,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긴급 출동했고 영국 국경수비대와 맞섰습니다. 그는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개발자였을 뿐이죠. 30분 만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파란 여권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5년간 런던에서 차별과 한계를 겪었던 그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세계 191개국이 인정하는 그 파란 여권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한 파키스탄 청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는 여권 하나가 바꾼 인생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담아주세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 알리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런던 히드로 공항 별도 심사실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저는 이 좁은 방에서 벌써 4시간째 갇혀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파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이곳에서 저는 그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회사 출장으로 베를린에 가는 거였어요.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범죄자처럼 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영국 국경수비대 조사관이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때 제게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테러 용의자 명단에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고요. 하산 알리 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 이름 하산 알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저는 칸이 아니라고요. 생년월일도 다르고 여권 번호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태어났고 지난 5년간 런던에서 합법적으로 일해왔어요. 범죄 기록도 없고 교통 위반조차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며칠이요? 저는 오늘 베를린에 가야 하는데요. 아니, 가야 했는데요. 제 비행기는 이미 2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루프트한자 항공편이었어요. 지금쯤 베를린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회사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최악의 경우 다음 편으로 바꾸라고요. 하지만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다음 편을 예약합니까? 옆에는 중동계 남성이 앉아 있어요. 그도 2시간째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권에 문제가 있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만약 여기서 추방당하면 어떻게 하죠? 런던에 있는 제 집은요? 회사는요? 지금까지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옆 심사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뭔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단어도 섞여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옆방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복도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김 영사님. 저 지금 히드로 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고요. 옆방에 파키스탄 분이 계신데 완전히 오해를 받고 계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한국인이 지금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왜죠?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분 회사가 저희 협력사예요. 피노바 테크놀로지스. 제가 명함을 봤는데 백엔드 팀장이시더라고요. 저희가 협업하는 바로 그 팀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 피노바는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바로 그 한국 기업 퀀텀 시스템즈와의 협업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인 남성은 계속 전화로 대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사님께서 직접 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제가 있는 방 쪽으로 다가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하산 알리 씨 계신가요?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네, 저예요. 문 밖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퀀텀 시스템즈에서 온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피노바 테크놀로지스의 백엔드 팀에서 일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우연히 상황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곧 영사님이 오실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도 아닌데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협력사의 핵심 인력이에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4시간 동안 절망 속에 있던 제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나라 사람이 저를 위해 나서고 있었어요. 영사님이 온다는 말에 저는 잠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국 대사관이 저를 도우려는 걸까요? 저는 한국 국민도 아니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 박민준이라는 그 한국인은 어떻게 제가 피노바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옆 심사실에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1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아침 7시. 저는 런던 동부 셰어하우스의 제 방에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출장 가는 날이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협력사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어야 했죠. 캐리어에 노트북과 충전기, 세면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권을 확인했어요. 파키스탄 여권, 녹색 표지에 금색 글씨.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26년까지니까 문제 없었어요. 영국 취업 비자도 붙어 있었고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8시 30분에 우버를 불렀어요. 히드로 공항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에 대해 생각했어요. 베를린 팀과의 시스템 통합 작업. 1년 넘게 화상회의로만 협업하던 사람들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박민준 씨를 만나는 게 기대되었어요. 그는 제가 어려운 기술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이번 출장에서 그와 직접 대화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는 몰랐죠. 바로 그 박민준 씨가 오늘 저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요. 9시쯤 히드로 공항 터미널 2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주말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가족들, 비즈니스 미팅에 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배낭을 맨 젊은 여행자들. 모두가 어딘가로 떠나려는 설렘 속에 있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평범한 출장객. 아무 문제 없이 베를린에 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 저는 루프트한자 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어요. 줄이 길지 않아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직원에게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건넸어요. 베를린 출장이시군요. 수화물 있으세요? 네, 이 캐리어 하나요. 직원은 캐리어 무게를 재고 수화물 태그를 붙였습니다. 탑승권을 출력해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11시 30분 출발, 좌석 23A. 베를린 도착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 후 B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시며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히드로 공항은 2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국민 전용 라인과 외국인 라인. 저는 당연히 외국인 라인에 섰죠. 줄은 꽤 길었어요. 대부분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심사를 받고 통과했습니다. 저도 곧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5년간 수없이 거쳤던 절차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 부스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국경수비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여권 주세요. 저는 파키스탄 여권과 영국 취업 비자, 그리고 베를린행 탑승권을 함께 건넸습니다. 출장 목적입니다. 회사 협력사 방문이에요. 그녀는 제 여권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10초 정도면 끝나는 절차였습니다. 저도 지난 5년간 수없이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스캔 후 컴퓨터 화면을 보던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니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저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여권도 유효하고 비자도 문제 없었는데요. 그녀는 옆에 있던 남성 동료를 불렀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제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남성 국경수비대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출장입니다. 베를린에 있는 협력사를 방문하는 거예요. 머무는 기간은요? 일주일입니다. 여기 호텔 예약 확인서도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에서 호텔 예약 메일을 보여줬어요. 남성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죠. 미스터 알리, 죄송하지만 별도 심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동료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다른 국경수비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근육질인 40대 남성이었어요. 미스터 알리,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제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뭔가 문제 있나 봐. 테러리스트 아닐까? 귀가 따가웠지만 참아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 공항 한쪽 구석에 있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별도 심사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작은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책상 하나. 이미 4~5명의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곧 담당자가 오실 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제 비행기가 11시 30분인데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문을 닫았어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15분. 아직 1시간 15분 남았지만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렇게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가 되었고 11시 30분이 되었어요. 제 비행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드디어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영국인이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하산 알리? 저는 국경수비대 조사관 제임스 톰슨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었어요. 혹시 테러 조직과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개발자예요. 하지만 조사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 학력, 경력, 가족관계, 파키스탄에 있는 친척들까지. 마치 제가 정말 위험인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당신은 하산 알리 칸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요. 그는 2015년에 유럽 내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생년월일도 다르고 출생지도 달라요. 그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방을 나갔어요.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또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옆 심사실에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인이 저를 위해 대사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곧 영사님이 오실 겁니다. 박민준 씨가 그렇게 말한 지 30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별도 심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복도에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영사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협력사 핵심 인력이에요. 1년 넘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저는 문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도 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형사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협력사 직원이 곤경에 처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40대 후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산 알리 씨죠? 저는 주영국 한국대사관 영사 김태현입니다. 저는 급히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김 형사는 즉시 밖으로 나가 국경수비대 직원에게 말했어요. 책임자를 불러주시겠습니까? 한국대사관에서 왔습니다. 잠시 후 조사관 톰슨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 형사를 보더니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대사관에서 나오셨다고요? 이 사람은 파키스탄 국적인데요. 김 형사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미스터 톰슨,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한국 퀀텀 시스템즈와 영국 피노바 테크놀로지스의 공식 파트너십 계약서입니다. 톰슨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스터 알리가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임을 증명하는 회사 공문입니다. 김 형사가 또 다른 문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요주의 인물 명단과 유사합니다. 톰슨이 반박했어요. 그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미스터 알리의 여권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톰슨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더구나 미스터 알리는 지난 5년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했고 범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김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4시간 넘게 구금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입니다. 절차상. 톰슨이 변명하려 했어요. 절차라면 저도 잘 압니다. 김 형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과도한 대응입니다. 더구나 그는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톰슨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만약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김 형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공식적으로 영국 내무부에 항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양국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톰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형사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곧 해결될 겁니다. 김 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톰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확인 결과 미스터 알리는 요주의 인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네.
톰슨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출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 형사가 추가로 물었어요. 미스터 알리는 이미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귀측의 실수로 인한 피해입니다. 항공사에 연락해서 다음 편으로 무료로 변경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톰슨이 당황했어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톰슨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시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박민준 씨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다행입니다, 하산 씨.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김 형사가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국민도 아닌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산 씨, 박민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요.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사람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곤경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김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적 호의가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교 철학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4시간 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지금 느끼는 안도와 감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 로비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K-팝이 인기 있다는 것, 삼성이 한국 회사라는 것 정도만 알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나라의 진짜 힘을 봤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가진 힘을요. 그런데 저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런던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여름 파키스탄 라호르. 저는 26살이었어요. 작은 직물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2명의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의 직물 가게는 겨우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였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에는 담요를 여러 겹 덮고 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컴퓨터였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만졌어요. 학교 전산실에 낡은 컴퓨터 몇 대가 있었는데 저는 쉬는 시간마다 그곳에 가서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들이 신기했어요. 제가 명령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대로 움직이는 게 마법 같았죠. 고등학교 때 저는 용돈을 모아 중고 노트북을 샀어요.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노트북으로 저는 밤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요. 하산, 불 좀 꺼라. 전기세 나온다. 아버지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코딩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라호르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하산,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너는 똑똑하니까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야.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2017년 졸업 후 저는 라호르의 한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4만 루피,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IT 업계는 규모가 작았고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봉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선배들을 보니 10년을 일해도
월급이 2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큰 세계를 보고 싶었어요. 라후르에서 태어나 라후르에서 자라고 라후르에서 죽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저는 링크드인에서 해외 채용 공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다양한 나라의 IT 기업들이 개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런던의 핀테크 스타트업 피노바 테크놀로지스. 백엔드 개발자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파이썬과 클라우드 경험 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구, 비자, 스폰서 제공. 저는 즉시 지원했어요. 이력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5번이나 고쳐 썼습니다. 제 기터브 링크도 첨부했죠.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화상 면접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어요. 면접은 3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면접, 팀 면접,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 매번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7월 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런던, 영국. 제가 정말 그곳에 가게 된 건가요? 연봉은 연 35,000파운드. 파키스탄 돈으로 계산하면 1천만 루피가 넘었습니다. 지금 받는 연봉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산, 영국은 너무 멀어.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던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잖니. 굳이 낯선 나라로 갈 필요가 있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개발자예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생활도 도울 수 있어요. 여동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곧 다시 올게. 저는 약속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올게. 8월 내내 비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 레터를 보내줬고 저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영국 대사관에 제출했어요. 9월 초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5년 취업 비자. 저는 여권에 붙은 비자 스티커를 보며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영국에 가는구나. 9월 15일 저는 라후르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공항에 나왔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 건강 조심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9월 16일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이 보였어요.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은요? 취업입니다. 여기 비자 있어요. 그는 비자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입국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26살 파키스탄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5년 후 같은 공항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요. 런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주에 저는 회사 근처 쉐어하우스를 구했어요. 런던 동부 화이트채플의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화장실과 주방은 다른 3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써야 했죠. 월세는 650파운드. 제 월급의 4분의 1이 넘었습니다. 라호르에서라면 이 돈으로 가족 전체가 한 달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작은 방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회사는 쇼디치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탔습니다. 센트럴 라인은 항상 혼잡했어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첫 출근 날 저는 긴장했어요. 팀원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팀장 데이비드가 저를 소개했어요. 얘들아, 우리 새 백엔드 개발자 하산이야. 파키스탄에서 왔어. 다들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는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다들 펍에 모여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산, 너는 뭐 마실래?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물 주세요. 물? 맥주 안 마셔?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아, 그렇구나. 동료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회식에서도 저는 항상 물이나 콜라만 마셨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취해서 떠들고 웃을 때 저만 혼자 맨정신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하사는 술 안 마시니까 재미없어.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상처가 되었어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저는 항상 확인해야 했어요. 베이컨 들어갔어요? 햄은요? 너 무슬림이지? 돼지고기 못 먹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편하겠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불편하다. 제가 불편한 존재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을 잘하는 것뿐이었어요. 코드를 깨끗하게 짰고 버그를 빠르게 수정했으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주말에도 공부했어요. 6개월 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산, 내 실력이 정말 인상적이야. 이번 프로젝트 리드를 맡아볼래? 정말요? 저는 놀랐어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할랄 음식을 먹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1년 후 저는 중급 개발자로 승진했습니다. 2년 후에는 팀 리더가 되었어요. 연봉도 45,000파운드로 올랐습니다. 저는 라호르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돈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가게도 조금씩 나아졌고 여동생들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대형 IT 기업 퀀텀 시스템즈와의 협업이었습니다. 그들의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우리 핀테크 플랫폼에 통합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백엔드 팀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 화상회의에서 한국 팀을 만났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코드 품질이 높았고 문서화도 완벽했으며 커뮤니케이션도 명확했습니다. 특히 박민준이라는 시니어 아키텍트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는 제가 어려운 기술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산 씨, 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박민준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협업했어요. 때로는 새벽에 미팅을 하기도 했고 주말에도 함께 작업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프로젝트였지만 즐거웠어요. 5년째 되던 2023년 저는 시니어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연봉은 55,000파운드. 라후르의 제 친구들보다 10배 이상을 버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인정받아도 아무리 오래 일해도 완전히 영국 사회의 일원이 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드로 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설 때마다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비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까? 파키스탄 여권. 그 녹색 표지를 볼 때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2023년 가을, 퀀텀 시스템즈와의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어요. 팀장 데이비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산, 이제 베를린에 있는 협력사와 직접 만나서 시스템 통합을 마무리해야 해. 내가 가서 일주일 정도 작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저는 기대에 차서 대답했어요.
드디어 유럽 대륙을 가는 거였습니다. 5년간 런던에만 있었는데 이제 베를린을 볼 수 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박민준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대되었어요. 1년 넘게 함께 일했지만 화상으로만 봤던 분을 드디어 직접 만나는 거였죠. 10월 14일 토요일, 저는 설렘을 안고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공항 로비 한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김 영사가 제안했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희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커피 3잔을 주문했어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니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김 영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 국민도 아닌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건가요? 김 영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하산 씨, 한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교 철학이에요. 당신은 한국 기업의 파트너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나설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김 영사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여권은 정말 그렇게 강력한 건가요? 제 말은 영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김 영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주머니에서 파란색 여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보이시죠? 이 여권 하나로 전 세계 191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1위예요. 191개국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제 파키스탄 여권으로는 겨우 30개국 정도만 무비자 방문이 가능했거든요. 네.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강 여권이죠. 김 영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파란 여권을 들어 올렸어요. 이 여권이 상징하는 건 신뢰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의심받지 않아요. 공항에서 빠르게 통과하고 환대받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움받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경험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한국 국민이 아니었지만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대사관이 나설 이유가 충분했죠. 박민준 씨가 자신의 여권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깨달았죠. 한국 여권의 진짜 힘을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작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출장 갔을 때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제 앞에 있던 인도인 비즈니스맨이 30분 동안 질문 공세를 받더라고요. 방문 목적, 숙소, 귀국 일정, 심지어 회사 재무제표까지 요구하더군요. 그런데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제 한국 여권을 스캔하고는 그냥 미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질문 하나 없이 10초 만에 통과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그게 한국 여권의 파워입니다. 박민준 씨가 말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과 한국인을 신뢰하니까요. 김 영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 문화, 외교 모든 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죠. K-팝, 삼성, 현대. 다 알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소프트 파워가 여권의 힘으로 이어진 겁니다. 김 영사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인은 범죄율도 낮고 불법 체류율도 낮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여권을 신뢰하는 거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 여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부럽네요. 박민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산 씨,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세요? 네.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서 일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우리 퀀텀 시스템즈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요? 한국에서요? 네. 진지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박민준 씨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 팀과 1년 넘게 협업했고 실력도 검증됐어요. 서울 본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면 즉시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는데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팀 대부분이 영어로 소통해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박민준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일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귀화도 가능합니다. 전자치로 비자를 받고 2년 후 거주 비자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거주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네. 그러면 당신도 이 파란 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테이블 위에 여권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여권, 191개국 무비자, 전 세계 신뢰,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국가. 오늘 제가 겪은 일이 떠올랐어요. 파키스탄 여권 때문에 4시간 동안 억류당했던 굴욕.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 와서 30분 만에 저를 구해준 경험. 만약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10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통과했겠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비자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대사관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주영국 한국 대사관 영사 김태현. 그리고 박민준 씨의 명함도 받았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좋아요. 박민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하산 씨, 베를린 출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맞다.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녁 비행기로 가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이미 항공사에서 저녁 7시 편으로 무료 변경해 줬어요. 김 형사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카페를 나왔고 김 형사와 박민준 씨는 저를 탑승 게이트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제 제안 꼭 생각해 보세요. 박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저녁 7시 베를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런던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2장을 꺼내봤어요. 김태현 영사, 박민준 과장.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새로운 삶, 그리고 언젠가 가질 수 있을 파란 여권. 베를린 출장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한국으로 갈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5년 전 파키스탄에서 런던으로 왔을 때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정착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의 한계도 분명했어요. 출장 다음 주 월요일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떠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물만 마시고 있었죠. 하산은 술 안 마시니까 재미없어. 동료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여전히 재미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그리고 히드로 공항에서의 굴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파키스탄 여권 하나 때문에 4시간 동안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던 그 경험. 반면 한국인들은 어땠죠?
빠르게 통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사관이 나서고 그게 국적의 차이였습니다. 여권의 힘이었어요. 2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민준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님. 히드로 공항에서의 도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한국 포지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어요. 하산 씨, 좋은 결정입니다. 내일 바로 인사팀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채용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상 면접 3차례, 기술 테스트 2차례,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 3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퀀텀 시스템즈 코리아의 시니어 백엔드 엔지니어로 채용되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 런던보다 조금 낮지만 생활비가 저렴하고 회사에서 주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비자 안내였어요. 전자 7호 비자를 스폰해드리며 2년 후 거주 비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거주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산해봤어요. 2년 더하기 3년. 총 5년 후면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피노바 테크놀로지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 데이비드는 아쉬워했어요. 하산, 정말 가는 거야? 우리 팀에서 내가 핵심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좋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동료들은 작별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5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었어요. 감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